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더위에 너무 축축 늘어지네요. 저희 집 지금 제 방 에어컨도 고장나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에요. 기온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참 힘든 2022년을 같이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든 시기를 같이 하면 더 돈독해진다고 하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 시간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창케미칼의 1일차 마감 현황 살펴보고 2일차 예상치를 수정을 좀 해볼 텐데 생각보다 1일차 참여도가 더 조조합니다. 오늘 참여 건수 총 22,730건 유입됐어요. 공모주가 진짜 아웃 오브 안중, 관심 밖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범한퓨얼셀부터 슬슬 조짐이 보이다가 넥스트 칩에서 정말 크게 실망을 하신 거겠죠. 증거금도 총 1,121억 원이 유입이 됐는데요. 청약 한도가 좀 비교적 널널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공모주들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바로 직전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참여도가 좀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청약 건수와 증거금 모두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패스한 분들이 꽤 많았던 공모주였는데 거의 위니아 에이드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청약 건수만 놓고 보면 청담 글로벌이나 대명에너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의 부진한 결과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이 1일차 상황을 감안해서 2일차 예상치를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건수는 1일차에 약간 부진하다고 생각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나 위니아 에이드, 범한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2일차에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영창케미칼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봤습니다. 총 11만 건. 저는 균등을 한 주 혹은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2주까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혹은 3주까지. 올해 진행된 공모주들 중에서 2일차에 1일차 대비 청약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던 종목은 오토엠밖에 없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청약 증거금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도 대폭 수정이 필요하겠죠.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수요 예측이 완전 폭망은 아니었던 그런 종목들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청약 한도를 보면 범한퓨얼셀과 가장 비슷하기는 한데 범한퓨얼셀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공모주 수익률에 희망을 좀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창케미칼의 청약 건수와 증거금 규모가 범한퓨얼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7조를 넘기는 정말 매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와 비교해서 보면 코난에 비해 영창의 1일차 청약 건수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증거금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청약 한도 차이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난의 청약 한도는 매우 낮았잖아요. 그래서 영창케미칼 2일차에도 코난보다는 참여도가 훨씬 낮을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규모는 좀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5.5조를 잡아봤어요. 좀 이거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증거금 5.5조 기준 비례 경쟁률은 1971.33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70대 1을 가정하고 5462 적용 주식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가성비 청약 자금은 1,395만 원 정도, 비례 5주를 받기 위한 가성비 청약 자금은 8,83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자금을 투입해서 비례 5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조금 오랜만이긴 하네요. 물론 경쟁률이 예상과 달리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을 좀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기대 주가를 미리 산출해 봤습니다. 순이익은 23년 예상 순이익을 20% 현재 가치로 땡겨온 투자 설명서 그대로의 수치를 사용했고요. 139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PER을 계산해서 13.91배, 평균퍼 13.91배를 적용했고요.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1,933억 원, 주당 평가가액은 19,09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절망적이에요. 최근 낮아진 주가 레벨 때문에 적용퍼가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서 기대 주가 수준도 당연히 덩달아서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모가 18,600원 대비해서 겨우 플러스 2.7%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최근 공모주들의 상장일 수익률을 보면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 수준에서 크게 펌핑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주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많고 힘이 너무 부족한 시장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이 수치와 넥스트 칩의 상장일 성과를 참고해서 기대 수익률을 매우 낮춰서 잡았습니다. 10%에서 35% 정도로. 앞에서 비례 5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가성비 자금이 8,83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8,835만 원으로 9,500주 청약 시 비례 경쟁률이 예상대로 1970대 1 수준이라고 하면 균등은 우선 높은 확률로 3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례는 5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때 총 배정 금액은 14만 8,800원이 되겠죠? 8주에서. 그러면 기대 수익률 10%일 때 기대 수익금은 14,880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2,000원 빼고 매매 수수료 빼면 12,500원 정도 남겠네요. 게다가 하나증권은 이체 수수료 300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네, 토스 2일치 이자는 약 8,191원입니다. 토스 외에 다른 투자는 전혀 안 하는 분들이라면 기대 수익률을 10%로 잡아도 토스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청약 참여를 결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내가 고작 이걸 벌자고 경쟁률 체크하고 돈 왔다리 갔다리 옮겨야 되냐, 귀찮다라는 분들은 패스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경쟁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 30% 그 이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은 비례까지 참여해 볼만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예상 균등 배정 수량과 내 청약 자금에 따른 비례 수량 다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최종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전기 실권주하고 청약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화전기는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률이 47.02%밖에 안 됐어요.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그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공모가 955원 대비 주가 갭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서 매우 매력이 없는 실권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배터리 시장 진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 실권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뉴스를 띄운 건가 싶은 타이밍이기는 한데, 왜냐면 에너테크와 배터리팩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그 MOU를 체결한 건 6월이거든요. 근데 현재 배터리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논조로 오늘 뉴스가 다시 뜬 거라 약간은 뭐지 싶어요. 아무튼 오늘 종가 1,330원 기준으로 공모가와의 괴리율은 39.27%나 됩니다. 그래서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7월 15일까지 현 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진짜 베스트인 거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죠. 보통은 권리 공매도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괴리율이 여기서 더 벌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청약 참여를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별 종목을 더 추가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권리 공매도일까지 계속 주가 체크하면서 마음 졸이고 싶지는 않아서 우선은 패스 쪽으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화전기 실권주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라고 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일 2일차 경쟁률 체크하면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력 보충할 수 있게 저녁 든든히 챙겨 드세요.